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피랑길에 오르는 가운데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KT 클라우드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AI 클라우드 분야 공동사업 기획 운영, 기타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쉴더스는 KB아주, 뉴빌리티와 공동주택용 자율주행 수찰 로봇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아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에는 SK쉴더스와 뉴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순찰 로봇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추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국내 증시가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졌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 보인 가운데 특히나 코스피는 2% 넘는 탄력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AI 기대감 속 반도체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도 다시금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방법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신데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 연휴는 잘 쉬셨을까요? 그럼요. 잘 쉬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연휴에 푹 잘 쉰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금 8만 전자와 18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대장주부터 또 유리기판 쪽도 강했는데 이런 관련주, 반도체 쪽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조금 오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무서운 측면도 있는데 이게 수급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성 있는 시세는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 전력 장비주들이 수급이 좀 좋았고, 근데 하지만 지금 전력 장비주들은 이제 쌍고점 현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이나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4%가 올랐습니다. 이게 4%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이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하루에 4%가 올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되게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섭다 조금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지수를 맞춰준 기관은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 진짜 개인이 양시장 2조 가량 던져대는데 그 물량 다 받아주면서 끌어올린 게 외인 기관. 특히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섹터 중에서 순매수 1위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조금 부담되거나 뭐 한미반도체도 대형주에 속하긴 한데 조금 부담되거나 이미 올랐던 뭐 반도체 같은 게 진입이 부담된다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종목 조금 눈여겨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환희할 뉴스가 연준이 통화 완화를 선호를 하고 자 한국 위험자산 원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장중 환율이 1,350원까지 자리 잡았다는 뉴스는 우리 시장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급 보실게요.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계에서 엄청나게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눌릴 때 개인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매수했던 이 수급을 개인하고 외국인이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시켜주면서 자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눈에 띄는 이제 창구가 기관 창구인데 기관 창구는 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조금 눈여겨서 우리가 보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형 빅테크 24년 투자 트렌드는 빅테크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도체 섹터를 잡고 가려고 하시면은 예전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고르는데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하셔야 되고 조금 안전하게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대형주 투자도 나쁘 보이진 않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하시고 투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은 굉장히 많이 나갔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외인하고 기관에서 양시장 고르게 수급이 분포하면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았던 게 유리기판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주가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강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부분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솔직하게 놔주는 건 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매일 있고 장은 내일도 열릴 거고 내일 모레도 열릴 거고 금요일도 열릴 거고 다음 주 월, 화, 수 계속 열리거든요. 쉬는 날 빼고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지금 가는 걸 잡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섹터는 순환을 하고 좋은 종목은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안 나올 수 있어도 다음 주 내로는 한두 개는 꼭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참 불붙고 있는 섹터에 불나방처럼 들어가시는 것보다 자 미리 조금 수급이 잡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알찬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감히 또 예상 한번 하자면은 로봇하고 원전주 이번 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과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순매수 1위로 꼽힌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섹터는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강한 흐름 보이는 종목에 들어가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쪽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쪽 그리고 로봇 쪽 이번 주에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시장인데요.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봐야 할 마음가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4개만 기억하시면은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4개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매 횟수 줄이기. 종목을 여러 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종목 집중감 있게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 실계자 불리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심하면은 심지어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8개월? 9개월 거의 버텨가지고 제가 최고 스코어에 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익 중에서 그거를 수익 중인데도 한 1년 가까이 존버를 한 종목이 있는데 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냥 한 종목 잘 먹고 나오자. 그 대신 비중을 집중적으로 해서. 왜냐? 우리가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금이 몇 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옛 성현님들 말씀 따라 계란을 그냥 막 여러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막 비중 5% 10% 이렇게 해도 솔직하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평균이 3천에서 5천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자, 그거는 우리한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드가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작기 때문에 더욱더 매매 횟수 줄이고 내 종목 한 종목을 더 잘 먹고 나오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내가 5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종목이 10%가 올리려면요. 누가 시장에다 550만 원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갖다 주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먹고 나오는 사람이 될 겁니까? 먹고 나오는 사람이 돼야겠죠. 자, 먹고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까? 안 오른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비쌀 때, 올라갈 때 최고점 팔 생각하지 말고, 자, 올라갈 때 파는 거를 반복해서 실행하시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계좌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림을 못하고 당장 수익을 오늘 내일에 먹을 생각으로 진짜 강한 섹터 들어가서 욕심부리다 못 팔고, 또는 고점에서 물량 다 받아주고 물린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 깎이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깎이시거든요. 급등주 타보신 분들 이런 경험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계좌가 실제로 불리지가 않는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동이겠죠. 아니, 지금 단타 쳐가지고 급등주 나는 잘 먹고 있어 라고 하시면은 하세요. 하지만 급등주 올라타셔가지고 계좌가 불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면은 해당 시청자분은 투자 습관을 바꿀 필요가 정말로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자, 우리가 종목을 샀으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이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슈가 이런 걸로서 2, 3분기 때부터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돼서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2, 3분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 보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도 그렇고 2, 3% 먹고 나오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2, 3% 먹으실 거면요, 그냥 적금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요즘 고금리 시대라 가지고 적금 파킹 통장 이런 거 하면 뭐 많으면 5% 주는 데도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5% 준다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뭐하러 리스크 감소하고 들어와가지고 2, 3% 먹고 나갈 생각합니까? 절대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 일단 하시려고 하시면은, 자, 최소 수익 이상 보시려고 하시면 20% 이상 보실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3번하고 4번하고 의미는 결국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저점에 사서 목표가까지 한번 딱 밀고 나갔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과, 그리고 계좌 수익 불어나는 것과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한두 번 해본다고 하면 주식 실력이 굉장히 늘거든요. 주식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습니다. 저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늘 겁니다. 주식은 배움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도 배우는 게 있고 내일도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는 버릇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매매 횟수를 줄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 찾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고 매매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로봇 그리고 원전 쪽 유심히 살펴봐라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쪽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당연하죠. 원전 쪽 종목 갖고 왔고 네. 예전 같으면은 뭐 오늘 솔직히 보성파워텍 많이 갔는데 그 예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수익 나는 종목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오늘 뭐 자랑에 빼긴 했는데 자, 안 간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 갖고 왔고 제가 이전에 약속을 하나 했죠. 오늘 원전 로봇 하려고 하면 원래 종목이 좀 몇 개 많아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부터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하나만 하는 걸로 컨셉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수를 여러분들 줄여드리기 위해서 딱 한 종목만 제가 딱 픽하고 왔다는 거를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테마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 3대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11차 전기분 대형 원전 2, 4호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 계책 기술을 바탕으로 자, 어디에도 엮여 있냐? 방산에도 엮여 있고요. 철도에도 엮여 있고 그리고 난 뭐 이건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 해상풍력에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2024년 K2전자 수출 증가에 해당 종목도 실적 성장 기대가 2분기 이상부터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뭘로? 자, 계측 제어 설비 기술로. 그래서 지금 해당 종목이 이런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가장 주목받는 게 어떤 테마냐면 원자력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가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보성파워텍이 먼저 치고 나갔긴 했지만 해당 종목도 굉장히 수급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돌파 라인을 잡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원전 테마가 두 번째고 첫 번째 항상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해당 종목도 이제 강타자 강범규한테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준 모습이 걸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주봉으로 갖고 왔습니다. 주봉으로 갖고 왔고 해당 종목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떤 게 딱 눈에 띄냐? 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인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주봉을 앞으로 계속 당겨 보면은 기존 주가에 비해 주가는 한참 낮아져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원전 테마고 기존에도 원전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흐름으로 보시자고 하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수렴을 아주 이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십니까? 오늘도 조금 올라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적산병 상태다. 주봉 적산병 상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전이 고르게 돈이 오늘 바닥에서 잡혀진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테마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 또한 뒤떨어지지 않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로봇하고 원전 말씀드렸는데 로봇보다는 원전이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원전이 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전주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원전주 안에서는 우리 기술 적산병 차트 모양이 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전문가님께서 로봇과 원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도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AI하고 로봇은 둘 다 첨단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일전에도 시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세가 좀 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도 전부 다 물량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최근 바닥권을 잘 잡고 들어오는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도체에 가려져서 그렇지 자 LG나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자 로봇 사업에 총력하겠다라는 뉴스가 사실 알게 모르게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실사업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로봇주 최근 바닥권을 잘 잡고 들어오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성공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강타자 기법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시고 수익의 극대화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믿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 4월 달은 굉장히 좀 그래도 단기 단타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다 종목들이 4명 가고 4명 가고 이래서 조금 희한한 달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3월 22일 날 제가 언급해드렸던 현대임스 저희가 N자 파동 공부하면서 지금 N자 파동형으로 갈 것 같다라고 종목 추천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같은 날 N자형으로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해당 종목 목표가 제시해드렸죠.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3월 20일 방송 언급했고 대형주인 만큼 조금 천천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최초 추천 가격에 비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현재 15% 이상 상승.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샛별형 캔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자, 해당 종목 어떤 게 있을까? 샛별형 캔들에 어떤 예가 있을까 해서 하나갤러리아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해당 종목 이 거래일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4월 1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이 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제주은행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3, 4월 봄에 짚어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역시나 강타자 기법인데요. 이 강타자 기법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교육 자료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자랑 좀 더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죠. 이게 제가 매매수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서 종목 딱 한 개씩만 추천한 첫날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4월 30일 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이 거래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왔다. 이 종목은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쏘지?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시면 4월 26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HL만도 전장 관련주 굉장히 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1거래일 만에 플러스 17%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안 간 거 하나 있죠? 제가 금요일에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종목 아직도 좋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있다,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오늘도 올랐으니까 다 수익 중이실 건데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자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종목은 끝까지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4월 2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했고 이 종목 오늘도 좀 어느 정도 강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4월 18일 날 방송으로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 날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코 종목도 같은 날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슈니드 종목도 같은 날 추천을 해드렸고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4월 14일 날 화장품주 전체 다 갔어요, 사실. 그때 4월 14일 추천드린 화장품주 다 가고 막 실리콘도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콕 집어서 토니모리가 지금 투자해 보시기에는 가장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갖고 왔고요. 3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트 종목도 4월 5일 방송 언급해드렸고 자 7거래일 만에 2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워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상승세 만들어내셨습니다. 특히나 매매 횟수 줄이기 캠페인 차 하루에 한 종목씩만 공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양보다 질로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아시죠? 역시나 강타자 기법입니다. 강타자 기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 방법들, 현명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2구 산업 얼마나 어떻게 올랐는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드린 종목 드린 게 제가 좀 죄인 것 같아요. 해당 종목도 4월 2일 날, 자, 구리 이슈가 조금 터질랑 말랑할 때, 그때, 이거 단기 너무 좋아 보입니다. 4월 2일 날 추천을 드렸고, 6거래일 만에 이제 40%가 넘게 썼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것 중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갔죠. 3월 28일 날이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게, 3월 28일 추천드린 게 기본 50% 빵은 다 했습니다. 기본 50%씩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HB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시세 초입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 추천한 지 6거래일 만에 7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월에는 정말 전문가님께서 골랐다 하시면 고른 종목이 다 수익으로 직결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정통 기법으로 강타자 기법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의 극대화 방법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타자 기법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타자 기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종목 보는 부분들을 야, 이게 신호 검색을 할 수 없을까? 내가 아니어도 내가 굳이 추천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사용하신 사용자가 좀 알차게 이용하지 할 수 없을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리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하는데 매집형 수급을 어떻게 캐치를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많은 연구를 끝에 이게 좀 만들게 된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 급등 전조 진행을 발생시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죠? 급등주 그냥 생각 없이 매수까지 이르시는 분들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지양을 하고 시세 초입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조금 메리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강타자 기법은 교육 자료를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남녀노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료로 저희가 신청하신 분한테 다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시 보시러 갈게요. 예. 그 첫 번째 예시 종목은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이삭 엔지니어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넥스틸 종목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2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는 아직 안 왔죠. 목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한 15% 이상 상승 중이실 텐데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거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5개월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도 3월 18일에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3월 28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날 방송이 진짜 돈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이 아까 HB테크놀로지랑 같은 날 추천을 드렸고 15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법 예시를 우리가 보게 자랑하면은 정말 잘 나온 종목이 HLB고 우리가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되냐? 자, 이런 부분에서 행보하는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자, 시세 초입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부분에서 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왜 안 뜹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오히려 더 낮습니다. 매수 신호가 뜬 부분이. 다만 의미 있게 돌파 시도를 하는 부분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세 초입에서 자, 매수 신호, 매수 시그널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5,000원대 포착을 해서 79,600원까지 나왔고 그리고 500%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초입에 뜨죠. 그리고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자 이렇게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은 쭉 안 가요. 당연히 수렴을 거치고 반복해서 올라가는데 자 제가 이 중간에 시뻘건 줄을 괜히 그어놓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자 21선입니다. 21선 이탈 여부 다시 돌파 여부 이탈 여부 다시 돌파 여부 이탈 여부 다시 돌파 여부 하시면서 자 부분 매수 그리고 재매수 이런 거를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쭉 가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목표가를 잡거나 아니면은 이게 파동이 깨졌다는 부분에서 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살짝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살짝 걸리는 건데 여기서 다시 깬다 하락 패턴을 깬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기서 사가지고 500% 존버한다는 거는 보통 인내심 부처도 사실 못할 거예요. 이런 거는 부처님도 힘든 건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깨지는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이 다시 하방 패턴을 깰 때 타이밍을 보시고 하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패턴과 흐름의 반복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아크 종목이고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42,650원까지 단기로 100% 넘는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42,000원대 포착을 했고 시세 초입은 아닌데 자 강력한 매수 신호가 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강한 비중으로 조금 수익 실현을 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42,000원대 포착해서 고점이 20만 원이 사실 넘죠. 그래서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타자 기법이 어떤 것인지 적용했을 때 얼마나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강타자 기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타자 기법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핵심 교차 검증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파라볼릭이라고 제가 선물 매매할 때도 많이 쓰는 보조 지표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 선행성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하지만 100% 막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신뢰성이 많은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용하고 있고요. 자, 파라볼릭을 세팅하는 방법은 차트에다가 우클릭하시고 보조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PSAR 검색을 하시고 적용 누르고 닫기 누르시면은 캔들 아래 위로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캔들 위에 점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캔들 아래에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부리면서 점이 뜨고 있다 이렇게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당연히 상승 추세인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다라는 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시 매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 위에 막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자 올바른 초입 매매 잡을 때는요 21선 밑에서 강한 거래량 수렴해가지고 수반한 다음에 수렴한 다음에 자 한 요쯤 21선에 딱 붙어서 막 갈랑말랑 할 때 자 매수 표시가 이렇게 딱 뜬다. 이럴 때 매수하는 거지 막 이런 자리에서 이 매수 표시 썼다고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초입 매매가 아니라 이미 뜬 거 매수하시는 거고요. 초입 매매는 자 21선에서 근접할 때 매수하시는 게 초입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21선 미만에서 간혹 뜨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초입 매매가 아니고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지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타자 기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받아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타자기법, 지수 흐름이 불안정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강타자기법 반드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매수가는 11만 4,800원이고요. 비중은 45% 담으셨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시장을 휩쓸었었죠. 최근에는 비교적 잠잠한데요. 오늘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7만 4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 폭도 꽤나 크고요. 비중도 꽤 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예전에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이거를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저를 미워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한테 이거 좋은 거야. 야,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사기꾼이 많고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당 종목은 지금 흐른다라고 하면 7만 원대도 이미 왔지만 좀 더 7만 원 초반대까지는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7만 원 초반대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봤을 때 우리가 손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최후의 보루를 가격을 4만 8천 원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8천 원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손절은 늦었겠죠. 그래도 초전도체 테마가 죽지는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이거를 솔루션을 어떻게 가격대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4만 8천 원 깬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부분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공구간에서 만약에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종목은 수익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자, 본전 근처 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4만 8천 원 잡아주셨고요. 본전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9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미국 로봇 전시회에서 신제품 P 시리즈를 첫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 로봇이고 또 작업 반경 2m를 넘어가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주가는 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7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해당 종목은 지금 추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추매하신다라고 하면은 평단이 1대1로 했을 때 약 8만 원 5천 원 정도, 8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8만 원 초반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해당 종목은 추매를 일단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갭이 있죠. 요 부분. 요거까지는 무조건 먹으러 가거든요. 요거까지 먹으러 가면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8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매를 과감하게 시도를 하신 다음에 이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추매 물량은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다시 물량이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갖고 어느 정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안전 매도권은, 안전 목표가, 안전 타깃가는 자, 9만 원 잡아드릴게요. 9만 원 잡아드리고, 해당 종목은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이 이렇게 평단을 좀 낮춰서 탄력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주셨고요. 평단가를 낮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9만 1,200원이고요. 비중은 6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또 로봇 관련주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자동화 학회에서 이동형 양팔 로봇을 시연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종가는 17만 6,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손실폭도 꽤나 있지만 비중이 워낙 커서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추매를 못해요.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추매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위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매는 일단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다만 지금 평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평단가까지는 들고 계셔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평단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60% 비중 갖고 다 이거를 내가 다 먹을 거야라는 욕심보다는 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단 근처가 오면은 비중 정리를 하세요. 제가 거의 집중감 있는 매매, 집중감 있는 매매인데 매매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비중이 60% 정도라는 건 굉장히 조금 잘못된 비중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평단가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자,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는 자,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세워서 가볼만 하지 않나라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전략 세우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단가에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목표가 21만 원에서 22만 원 근처로 접근해서 매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히든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곧 이어서 공개가 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PCB 관련주로 SSD 기판 점유율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해당 종목 가진 가장 큰 테마가 어떤 거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SSD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SSD가 뭐냐? 자, 저장 장치에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알고 계신데 SSD라고 요즘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하드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든지 AI가 굉장히 상업화되고 이게 상용화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폭증하고 그에 따라서 저장 장치의 수요도 굉장히 폭증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SSD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뛴다는 게 단적으로 사전적 의미가 뭐냐? 자, 물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가격이 귀해지겠죠. 근데 SSD 점유율을 보자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작년부터 P31, P41 모델을 발매를 하면서 굉장히 격차를 줄였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품질은 S사하고 둘 다 S사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평을 보면은 이것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건 패스하고 하여간 주력 고객사가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가 자 SSD 시장 점유율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리면서 SSD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산하겠죠. 그에 따라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폭발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초고속 MCR, DIMM 개발에 단독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빵 터질 기대감에 있는 테마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괜찮아. 이런 좋은 종목 좋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빅테크 이런 종목 천천히 모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요거 천천히 모으시면은 아주 알토란 같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뉴스 보시면 강력해진 AI 서버 수요, 삼성, SK, SSD 용량 경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버용 SSD 자 프로젝트 개발하는 프로젝트 단독 참여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SSD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거래량 위주로 굉장히 거래량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터졌는데 지금 스멀스멀 거래량 없이 올리는 모습이 해당 종목은 아직 안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SSD 테마가 조금 받은 적도 있는데 대세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자 박스권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 가두리 양식 안에서 박스권이 형성해서 자 주가가 계속 재미없이 흘렀다 내렸다 하고 어느 정도 고점을 수렴하고 그리고 쏘기 전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자 이럴 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가서 여기 맞고 바로 빵. 자, 이럴 때는 이때가 시세 초입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야, 난 못 기다리겠는데? 난 못 기다리겠어. 나는 그래도 단타의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타를 쳐야겠어. 얘기하시면 해당 종목 차트 보시다가 이 구간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야, 난 좀 더 여유 있게 모아가지고 크게 수익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박스권 하단 상단 참고하셔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요 굉장히 느긋한 평단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SSD 관련주로 강한 탄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되는데요.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SSD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섹터 안에서는 유리기판 쪽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속도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한 탄력 보여줬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이었던 HB테크놀로지 오늘 1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피롭틱스 쪽도 강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 때도 유리기판 쪽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당연히 안 되죠. 아하. 살할 때 샀어야지. 너무 고점일까요? 저는 일단 이평선 멀어지면은 놓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강범규가 지금 3월, 4월 이렇게 종목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종목이 좋은 게 하나가 뭐 하나만 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그 종목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기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리스크를 무릅쓰고 그걸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리는 좋은 종목을 다음 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시고요. 다가올 버스에 우리가 집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유리기판 쪽 지금은 너무나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무릅쓰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매수 관점이 유효한 히든 종목 쪽으로 매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원자력주 실적 성장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SSD 기판 점유율 국내 1위를 기록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